진짜 시작하자. 자, 열펌 오늘 이론인데 가장 심플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열펌 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떤 고객님이 왔으면 모발 진단을 한다. 모발 진단에서 모발 굵기, 경화 상태, 손상 상태 등등 여러 가지를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해준다. 전처리는 손상머리 부분에 영향을 또 내지는 건강모와 아니면은 곱슬기 정도가 또 모발마다 다 부분 다르거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거기에 약액을 뭐 굉장히 약한 약을 미리 발라놓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전처리 작업에 들어가. 그냥 영양제만 바르는 게 전처리는 아니고 모발을 본 약을 바르기 전에 과정을 다 전처리라고 그래. 그 전처리 중에는 모발 샴푸도 있겠지. 케미컬 제거해주는 그런 샴푸 작업도 전처리에 들어가. 그러면 전처리까지 했으면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이제 약액을 선정하고 그 사람의 본 약에 시술을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약 선정하고 약도포를 하고, 약도포는 어떤 부위에 얼만큼 어디 먼저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약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봐야 되겠지. 테스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화를 과연화를 볼 건지 내지는 연화를 아주 살짝만 볼 건지 아니면 웨이브에 따라서 좀 연화를 충분히 볼 건지 그런 작업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연화 보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항상 제거 샴푸를 해야지. 알카리화해서 어떤 펌제, 알카리가 아닌 펌제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 목적은 시스틴 결합을 끄는 거잖아. 끊어서 내가 어떤 변형을 줄 준비가 됐다. 이게 연화 상태거든. 그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제 제거 샴푸. 이 약을 일제를 완전히 빼줘야 돼. 물로만 헹구는 게 아니라 산성 샴푸로 깨끗이 해줘야 돼. 그리고 가기 전에 pH를 낮춰주는 작업, 버퍼라든지 아니면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면 굉장히 손상을 줄이면서 샴푸실까지 갈 수 있고, 샴푸실에 가서 물이 닿으면 수소와 반응해서 손상이 확 되는, 알카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작업이 또 되겠지. 그리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산성 샴푸까지. 그리고 샴푸 끝나면 정확하게 또 거기서 pH를 한 번 더 낮춰주는 트리트먼트까지 샴푸실에서 해줘야 된다. 제거 샴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거 샴푸가 딱 하고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발을 조금 회복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발을 중처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열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열 보호 단백질도 발라주고 또 큐티클을 잦아줄 수 있는 오일 성분들도 발라줘야 돼. 근데 오일은 아무 오일이나 막 바르면 안 되고 매직기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열 180도 이상에 타지 않는 오일을 발라줘야 돼. 아무 오일이나 바르면 오히려 더 연기 나서 우리 몸에도 안 좋고 모발에도 데미지가 더 갈 수 있어. 뭐 실크 테라피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돼. 그래서 열보호 단백질과 열보호를 해줄 수 있는 동백 오일 내지는 뭐 에너지 오일 뭐 이런 것들을 발라줘야 되겠지. 그걸 바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테크닉에 들어가는 거야. 매직을 한다든지 디지트를 한다든지 세팅을 한다든지 매직 세팅을 한다든지 뿌리 폼을 한다든지 복구 폼을 한다든지 모든 거에 이게 다 들어가겠지. 이게 테크닉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화를 해주면 돼. 중화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과수중화하고 불음삼 중화. 시간이 좀 다르겠지. 불음삼 중화 같은 경우는 7분 7분 2번 꼭 봐야 되고, 과수중화 같은 경우는 샴푸실까지 가서 중화하고 샴푸실까지 7분 안에 끝나야 돼. 그러니까 실제 중화 타임은 짧게 봐야 되겠지. 그런 것들 꼭 체크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거 샴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거 샴푸도 하기 전에 또 알카리를 한 번 더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면 우리 모발을 좀 더 고객님 모발을 좀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지. 제거 샴푸 전에 버퍼를 한다든지 내지는 또 아까처럼 알카리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제품들 아니면 탄산수라든가 탄산 스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도포를 해주면 모발이 다시 pH가 내려가는, 알카리도 제거되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제거 샴푸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샴푸실에서 아까도 여기서 제거 샴푸 두 번이 있잖아요. 일제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일제를 제거해주는 제거 샴푸.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시술이 끝난 다음에 모발 안에 있는 중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 줄 수 있는 또 제거 샴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중처리하기 전에 제거 샴푸하고 똑같이 샴푸실에서 산성 샴푸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샴푸실에서 트리트먼트를 꼭 해줘야 돼. 그래야 계속 pH가 내려가거든.
우리 몸의 pH에 계속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알칼리, 일제들은 거의 대부분 알칼리제이기 때문에 알칼리로 인해서 팽윤을 시키고 그리고 환원제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끝나면 계속 잔류를 해. 그러면서 우리 모발을 계속 상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도 다 안 빠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빼줘야 된다. 파마가 풀릴까봐 대충 해주거나 물로 헹구거나 이런 절대 행동은 하면 모발에 지속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거 샴푸,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 또 약도 도포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발라서 다 도포하고 뭔가를 반응을 봤으면 깨끗하게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거 샴푸하고 후처리는 이제는 모발을 조금 더 회복시켜주는 단계라고 봅니다. 후처리 때는 pH를 내리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고 영양을 채워주는 작업,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모발을 큐티클을 닫아주는 작업이 되게 꼭 필요한 작업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꼼꼼하게 해주면 되고, 홈케어는 왜 꼭 필요하냐면 염색도 그렇고 파마도 그렇고 알칼리화를 시켜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집에 가면 계속 해서 손상밖에 안 돼요. 왜냐면 샴푸 그리고 우리 수돗물도 그렇고 pH가 다 높거든. 샴푸도 산성 샴푸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산성 샴푸를 두피가 좀 지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절대 안 써. 그러다 보니까 pH를 내려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권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해줘야 돼. 홈케어를 이걸 해야 당신의 모발이 건조해지지 않고 또 이 컬을 웨이브를 했으면 이 컬을 더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해야 또 이렇게 매끄럽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홈케어는 꼭 필요한 거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홈케어다. 그리고 컬러 지속력 같은 경우도 컬러도 컬러 샴푸, 컬러 트리트먼트 전용을 쓰게 되면 실제로 컬러하고 2배 이상 가, 유지 기간이. 특히 이렇게 특수머리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 샴푸 쓰고 트리트먼트도 안 하고 컬러 트리트먼트 이런 거 아예 안 했을 때 2주 안에 다 빠져버리거든. 일주일도 안 갈 때도 많아. 근데 컬러 트리트먼트라든가 컬러 샴푸 이런 것들을 계속 쓰게 되면 오히려 한 달까지도 지속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홈케어는 선택이 아니라 고객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심플하게 한번 싹 훑었어. 열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건강하게 열펌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